하물리만 이거는 뭐예요 이게? 전체 자문단 너는 하면 민주당 어제 헌법에 대한 한 30초. 그다음에 소다위원장으로 완전 사법 장악. 사법 복지. 하면 한 2분 정도 하고. 예. 아무거나 전투위원장은 어떻나 오셨어요. 법사위원장님 오셨습니까? 다른 오늘 딴 사람 신청이 많습니다. 오늘 한 사람 언론은 별로 안 했네. 법원 검찰로 얘기하시면 오늘 법원 인사를 법원 인사는 태국에 올려가지고 중앙 인터넷 페이지 나왔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추가로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다 네. 2월 2일 자유한국당 원내 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균형발전은 여전히 당위의 맹제 범주에 머물러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단지 정부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공공기관을 억지 춘향으로 지방 이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국가 백년지 대계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인위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결국은 소모적인 거래 비용과 사회적, 경제적 비효율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진지한 리뷰가 필요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립서비스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난 국가균형 발전의 정책적 오류를 보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도지사 불려놓고 지방분권 개헌만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바꿔내야 될 국가체제를 바꿔내야 될 이 중차대한 개헌을 지방분권으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즐기겠다는 말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어제 같은 자리에서 지방분권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마당이면은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지방분권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은 자다 봉창 두드리는 동문서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평창올림픽 준비에 많은
노력과 고생을 아끼시지 않은 강원도민들과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비핵화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인에게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미국만 평창 동계올림픽 전날인 2월 8일 평양의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을 중단해달라는 입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의 건군절 군사 퍼레이드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올림픽 기간 어떤 경우도 정쟁을 저희들은 원치 않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보복도 원치 않습니다. 계속되는 정책 보복과 인사 보복으로서 어제도 해양수산부 전직 장관과 차관을 소환해서 끊임없는 정치적 인사 보복을 넘어서 구속 수사까지 이르게 하는 이 사회적 갈등과 또 무자비한 이 탄압을 언제까지 올림픽 기간 중에도 계속하실 것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정쟁 없고 정치 보복 없고 정책 인사 보복 없는 평화 올림픽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정쟁과 정치적 갈등을 종식시키고 오로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마무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부의 오락가락 가상화폐 대책 관련하여 개념부터 명확히 정의하기를 촉구합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가격 급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잔뜩 불이 난 2030 투자자들은 총선 때 보자는 문구로 실시간 검색어 항의 시위를 벌이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가상화폐 투자에 10배 수익을 올렸다가 최근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금마저 날린 한 2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대책이 더 이상 중구난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현재 정부의 가상화폐 컨트롤 타워가 국무총리실로 일원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금융위, 기재위, 법무부 간 명확한 정책 조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실명제와 과세 등을 통해 투기를 막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하고 단속하는 방법부터 찾느라 골몰하는 것보다는 더 시급한 것은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홍준표 대표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내리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명확한 규제 방향성을 제시한 다음 과세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막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임을 정부 당국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상화폐 투자자가 300만 명에 달하고 하루 거래액이 수조 원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보안 실태를 하루빨리 점검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지난 말 27일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5,600억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거래소 3곳이 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고, 작년 말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해킹으로 파산 절차를 밟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인지 분명히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네이버, 넥슨과 같은 국내 유수의 IT 업체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에서 뛰어든 것은 가상화폐에 담긴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에 주목하고 미래에 베팅하겠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가상화폐가 투기나 불법의 거래에 악용되는 일은 막아야겠지만, 가상화폐의 근간인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의 잘못된 규제로 인해서 사장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을 제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우리 당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빅터차 주한미군 대사 내정 철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차 전략국제연구소 연구소 한국 석자가 낙마를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상대국에서 아그레망 절차가 끝난 인사에 대해서 내정 철회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내정 철회 사실을 미국 정보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하면서 실체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며 철회 배경도 제대로 파악도 못한 것은 미국과의 채널소틀이 얼마나 취약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철회 사전 통보도 못 받은 외교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미 동맹의 균열이 심각하다는 방증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철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지정해 주시면. 어제 전 정권의 해양수산부 장차관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들을 구속시키기 위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달 전 부하 직원 수십 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은 직원들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수많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검찰 청사로 불러 취조했습니다. 이제야 왜 해양사고가 빈발하고 특히 영흥도 낚싯배 참사가 났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동료들이 검찰에 불려다니는데 어느 공무원이 차분하게 일하겠습니까? 장관 지시 열심히 이행하면 언젠가 검찰이 잡아갈 텐데 누가 안전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모두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눈치나 보게 만드는 걸 보니 이 정권도 성공하기는 틀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해양수산부 사례처럼 법령 해석과 보고 체계 문제로 장 차관이 구속된다면 지금 정권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로 신고리 오리고기 건설에 수천억 국고 손실을 초래한 장 차관들도 나중에 구속될 것입니다. 지난번 공관병 갑질 당사자인
박찬주 대장도 구속되었지만 공관병 갑질은 아무런 혐의가 없어서 풀려났습니다. 전 정권 사람들을 상대로 검찰권을 무소불위로 행사한 지 1년이 넘어갑니다. 과도합니다.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검찰부터 스스로 인권의 보루인지를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전 대통령, 장차관, 수석, 비서관 처벌도 모자라 이제 직업 공무원들까지 구속, 징계, 좌천시키고 있습니다. 제발 직업 공무원들을 그만 건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권이 전 정권 사람들 욕보이고 전 정권 정책 뒤집는 것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외교, 안보, 경제, 민생 어느 것 하나 잘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전 정권 사람들 나쁘다는 소리만 하며 반사이익만 보려 합니다. 정치보복 말고 민생을 살펴주십시오. 분노와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그만 당장 중지하십시오. 어제 민주당의 개헌의총의 결과를 보면서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개헌은 국민 대통합을 위하고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국민 개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영 논리에 충실하고 지지층을 위한 개헌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개헌의 내용은 국민개헌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생각입니다. 얼치기 사회주의 개헌 요소가 어제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주장하지만 실제 이러한 개헌안은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꾼다고 했다가 밤늦게 이를 번복하면서 대변인의 실수라고 이렇게 하는 촌극마저 벌였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국민개헌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를 하면서 개헌안 마련의 속도를 낼 것입니다. 설 지난 후에는 일반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서 이 개헌 중심 정당으로서 국민개헌을 마련하는 데 적극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기존의 법관들을 모두 교체하고 특정 연구단체 출신들을 대거 기용하는 김명수식 친위대 인사를 단용했습니다. 그토록 우려했던 김명수식 사법 독재가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사법부 블랙리스트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던 법관들, 특히 2016년도 김명수 대법관 만들기에 앞장선 인사모 소속 법관들, 이러한 법관들로 법원행정처를 저는 채웠습니다. 김명수 대법관은 임명동의안 통과되던 날 법원행정처 법관들의 회식 장소를 스스로 방문해서 인사태풍은 없을 것이다, 피해 숙청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을 했는데 어제 그러한 것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방지법을 그리고 헌법 개정에 있어서 사법권의 대법원장의 제왕적 대법원장의 사법 권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평의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헌해서 논의하여서 대한민국 사법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성중. 위로 들어. 사람이
잘했어요. 제가 이어서 또 한번 봐야겠어요. 그게 어제 그랬고 오늘도 해. 왕건이가 오늘. 최근 저희 자유한국당은 우리 국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금 폭탄 공무원 정원, 최저임금 폭탄 인상, 퍼스는 건강보험 등 문정부의 대표적인 세금 퍼스기 정책에 대해서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전국 각지에 최근 관련 현수막을 개점하였습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직장인과 인건비 부담에 종업 없이 운영해야 하는 열악한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충실하게 내는 세금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스기 정책에 올인하며 온갖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300조가 넘는 엄청난 세금 재앙을 가져오는 정책들을 사회적 동의도 없이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 문제인 것은 중장기적 정확한 소요 예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세금 재앙을 가져오는 정책들에 대한 중장기적 소요 예산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우리 당의 예산 추계에 대해서 이 프레카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상세한 것은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세금 폭탄 관련 공무원 정원 관련입니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문정부의 방침대로 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4,800명씩 17만 4천 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한다 가정하고 신규 공무원 9급 1, 3호봉 각 50% 채용과 이후 계급별 평균 소요 연수 또 동일하게 승진 후 30년 퇴직을 감안했을 때 327.8조 원이 소요로 추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 폭탄 관련입니다. 이는 우리 국회 예결위 간사,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등을 역임한 예산 전문가 김강림 의원실의 추계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 정부의 방침대로 최저임금을 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고 민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2050년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민간 부담률을 올해와 같은 7.4% 유지하는 걸 가정했을 때 50년 322조 6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퍼스는 건강보험 관련입니다. 이는 복지부 추계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따른 소요 재정으로 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6조 원을 제시한 바 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증가율을 감안하여 연평균 10.3조 원 증가로 산정 후 50년까지 318조가 추계되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첨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몇 년간 어떻게 지원하고 얼마가 소요되는지 중장기 추계도 못 내는 문재인 정부에게 나라의 재정이 문정부 5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법사위 간사 김진태입니다. 어제 대법원 법원 행정처 인사가 코드 인사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진짜 중요한 인사가 또 있습니다. 지금 고등법원 부장급 승진 인사가 오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행정 업무를 보는 법원 행정처가 이제 문제였는데, 이제 비로소 일선 법관, 그것도 아주 중요한 고등법원 부장급
인사가 오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또다시 코드 인사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는 정말 사법부 독립은 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재판을 받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인권법 연구회 출신 코드 인사로 고등법원 부장들을 다 채워 넣는다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무죄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 김정수 대법원장을 그렇게 반대해 왔던 겁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법원이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런 사태를 우려하고 오늘 발표될 고등법원 인사를 정말 우리가 주목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법무부도 또 문제입니다. 법무부. 어제 갑자기 최시중, 천신일 그 지난 인물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했던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MB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특별 사면 회의록이라는 거는 절대 나온 적이 없는 건데 이게 어떻게 JTBC에서 방송이 됐나? 제가 그 기사를 봤더니 기사 말미에 자료 제공 법사위 여당 의원 아무개 법무부에서 그 여당 의원한테 회의록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죠. 법무부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특별사면 회의록 준 거를 시인했습니다. 법무부가. 자, 저도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특별사면 회의록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그 시기에 이 이석기가 2번이나 특별사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던. 그때도 회의록 안 줬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달라고 해도 원칙을 지켜서 그거 안 줬는데 지금 정식으로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지 않는다면 이 법무부는 야당에게는 철저하게 편파적인 정권의 사냥개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에 비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올림픽 역사상 그 유례없는 주최국의 국호, 그 다음에 국기 대신 북한의 체제 선전만 부각이 돼서 개최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정체성이 부정이 될 그런 형편입니다. 특히 우리 선수들이 태극기를 뗀 옷을 입고 인공기를 단 옷을 입은 북한 선수들과 마식령 스키장에서 1박 2일 동안 고작 2시간 동안 훈련을 하고 우리는 하나다 라는 사진만 찍고 온 것은 결국 북한 대표단을 우리 전세기로 모셔오려 억지 생쇼를 한 눈속임의 다름 아닙니다. 더욱이 남북 공동훈련인 장소인 마식령 스키장은 북한이 김정은의 최대 치적이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지만 지난 2012년 건설 당시부터 북한 주민의 강제 노동과 김정은 우성화가 점철된 장소로서 특히 아이들 수천 명이 강제 동원이 된 아동 강제 노역이란 인권 탄압의 상징으로 국제인권단체 등은 마식령 스키장을 현대판 노예제로 건설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김정은의 가혹한 북한 주민과 아동에 대한 인권 탄압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유튜브에서 확산되고 있는 평창 유감이란 노래를 꼭 들어보고 평창 올림픽이 왜 평양 올림픽으로 불리는지 깨닫기 바라며 올림픽을 갖다 바쳐야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즉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 네. 아까 정책이 어디가 생겼고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빅터차 주한미 대사 내정 철회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외교가에서는 한반도의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 그런 단적인 경우라고 이렇게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차 교수에게 임명동의의 승인까지 해줬는데 이게 철회됐다는 것은 코리아 패싱도 아닌 코리아 나싱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어떤 경우도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 체제 선전회장으로서 또 북한이 유엔 제재와 함께 전 세계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노력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경우도 하락을 해야 합니다. 어제 대정부 연설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권양숙 여사 640만 불, 이재명 성남시장의 네이버 협찬 기부 40억을 비롯한 차병원 그리고 농협 이 많은 협찬 기부의 이 자금 세탁 의혹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의 형평성을 갖춰주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의 하명 수사에 검찰의 명예가 더럽혀질 것입니까? 거듭 촉구합니다. 권양숙 여사 640만 불 즉각 수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난도질하는 이 몰상식한 기초자치단체장의 편인적인 행위에 대해서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눈 감고 있을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공개 마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시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어린 여러분 협조 부탁드릴게요.